자, 반갑습니다, 형님들. 어제 뭐 표는 따로 안 보냈는데 엄지척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또 그 K리그랑 네이션이랑 묶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 1야랑 9야랑 좀 묶어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나누든지 일단 K리그부터 바로 한번 들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내일도 있고 오늘도 있고 K리그 중간중간 끌려 있는데 뭐 그거 상관없이 잘 가면 됩니다. 지금 김천 같은 경우 지금 승리가 아예 없죠. 승리가 없는데 성남도 뭐 강등이고 뭐 김천도 강등이고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그냥 원래 원체 그냥 뭐 승패 그걸 떠나서 뭐 그 경기 차이는 원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고 그래도 김천승을 또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딱 오늘 이겨야 되는 부분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 왜 그렇게 됐냐면은 핵심 수비수 박지수 이탈 때문에 수비 라인들이 상당히 불안해진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많은 점수를 뽑고도 스쿼드가 좋은 부분이 있긴 했지만은 그만큼 점수를 주다 보니까 무승부 경기가 상당히 많았었고 그 다음 또 단조로운 공격 조규성한테 좀 약간 의존도에 못 벗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 뭐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상대는 성남이기 때문에 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뭐 감독 영입도 좀 해달라고 했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썩 약간 소극적이다. 구단 자체도 소극적이고 이제 더 이상 수비 가지고 물론 팔라시오스를 데리고 오긴 했죠. 팔라시오스를 데려와서 뭐 빠른 역습에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지금 맞받아치려면 한 두 골 정도 더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한 골 가지고는 승리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최하 많이 해야 무승부 정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성남 갈 거면은 저득점이 아니고 다득점이 오히려 봐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이 경기가 지금 아직도 승리가 없다는 비중 요거 봤을 때 뭐 이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성남 상대로 성남이 원래 짠물 수비 위주로 좀 갔었잖아요. 근데 그 상대로 고비를 봤던 부분들은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김천승을 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대구하고 제주인데 요거는 뭐 제주승도 볼 수 있고 오바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 경기는 다득점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다득점 훨씬 더 낫다고 보여지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지지 않는 모습들 뭐 2승 3무 하면서 뭐 무패 특히 분위기 상당히 좋고 좋은 부분은 이제 꾸준한 공격력 그 다음에 화력도 가끔씩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5경기 중에서 11득점 하면서 뭐 공격이 거의 압도적인 부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좋은 점이 프로가 집구석에서 성적이 좋은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지금 유독 집구석에서는 조금 득점률이 더 높아지는 모습들이 생겨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U23도 갔다 왔던 우리 고지현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징야 제카 뭐 라마스 이런 부분들도 브라질 이 3인방도 잘 돌아가는 모습이라 보기 때문에 이 모습이 계속 나와줄 것이라 생각을 하는 거고 둘 다 상승세다 상승세 만났기 때문에 뭐 언더 봐야 될 이유는 전혀 없고 뭐 주민규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이제 득점왕을 뭐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뭐 걸어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 팀 다 지금 공격하는 플레이들을 보면은 오프 더 볼, 그러니까 공 없을 때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고, 약간 몰빵 이런 게 없죠. 두 팀 모두 다 그러다 보니까 좋고, 그다음에 뭐 점유율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제 볼 리딩을 해서 이렇게 가져가는 부분도 두 팀 다 좋기 때문에 저는 오바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뭐 제르소도 있고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다득점 쪽으로 보면 되고 제주 갈 거면은 햄버 보면 되는데 뭐 제주보다 좋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제주승 갈 거면 제주승 하면 되고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무승부 나는 경기는 좀 잘 없다고 봅니다. 원이든 투든 그냥 이기면 이기고 뭐 그런 경기지 뭐 무승부가 비중이 높은 경기들은 얼마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경기는 다득점 쪽으로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수원 FC하고 포항인데 저번 경기 때 수원도 풀엔을 봤었고 강원도 역배랑 풀엔을 봤었던 것 같은데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고 포항 같은 경우도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강원이 발려버렸죠. 그래서 저는 이 같은 경우도 저는 다득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득점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수원 프렌 쪽으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으로 봐야 될 거는 다득점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포항이 뭐 우리가 역배까지도 봤지만 기세가 상당히 추천 감사합니다. 미쳤어. 그 뭐 물론 지금 ACL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네 경기 모두 뭐 포항이 뭐 한간에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 분석할 때도 기록식의 황태자를 했었잖아요. 멀티 득점을 많이 하면서 상당히 뭐 5급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잘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다득점 계속 봐줘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는 거고, 그다음 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에이스 역할을 상당히 이승우가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초반에 이제 기대했던 부분들 우리가 선수한테 기대했던 부분들이 다 놔주고 있죠. 골재비는 다 있기 때문에 뭐 김현이라든지 라스라든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기대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원 같은 경우도 최근 지금 그 플레이 풀어하는 거 보면은 기동력하고 빠른 템포 좀 뭐 골은 나올 수 안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모습들이 또 저번 언제고 그 경기 때 또 나와가지고 1대0 승리까지 역배까지 뜨는 그런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 지금 한 경기 빼고 또 모두 득점 해주고 있고 뭐 멀티 득점이 한 번밖에 없긴 하지만은 나름대로 꾸준한 공격력을 계속 앞세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버 볼 수 있도록 하고 일단 뭐 수원 쪽으로 승부 쪽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나은 경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득점을 본다고 생각하면 또 포항이 고전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다득점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K리그 오늘 1, 2 전체적으로 다득점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경기 대전하고 광주 이거 조금 승차는 좀 많이 나는데 다득점 쪽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패는 누가 이길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리한 쪽은 대전 프렌이 이렇게 되겠지만 이거는 승부비 찍을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햄모나 무승부 찍을 경기도 더더욱이 아니고 언어버 중에서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겁니다. 말 그대로 지금 둘 다 물을 놓은 상태고 언더 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죽자 사자 국야 일야 보고 앉으실 때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대전 같은 경우도 지금 또 조유민이가 복귀를 했고 조유민 복귀 없을 때도 잘했었거든. 있을 때도 잘했고 없을 때도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경기 조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게 지금 대전이 햄무 시티즌이잖아. 근데 왜 그러냐면 후반 경기 시간대 한 80분 정도 됐을 때 집중력 저하가 상당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경기 참 잘해요. 지금 실점 중에 다 그 80점, 70점 요 언저리에서 다 준 거기 때문에 지금 뭐 광주 같은 이런 지금 퍼포먼스 지금 뭐 엄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헤이스라든지 하면은 언제든지 전두원이 나와도 뭐 점수가 안 나고 있어도 언제든지 오버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부분이에요. 뭐 득점은 말할 필요가 딱히 없고 마사가 중간에서 볼 투입 이거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김승섭이라든지 그다음 레안드로라도 역시도 측면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강주 같은 경우는 홈 승률이 90% 넘어가는 그런 팀이라서 뭐 그때 점수도 많이 뽑기도 했었고 뭐 강조하면 당연히 공격력이죠. 대량 득점만 해도 지금 2인데도 이렇게 꾸준하게 대량 득점을 가져간다는 거. 그다음에 헤이스도 좋은 선수인 게 집 밖에 보통 2 팀의 그 에이스들은 보통 집 밖에 모르잖아요. 자기밖에 몰라가지고 약간 뭐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뭐 군대가 원체 못 받아주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이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뭐 허율한테 공을 많이 주다 보면은 찬스 많이 날 것이다 이랬는데 또 실제로 또 그런 부분도 가지고 있고 요래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도 다득점 쪽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기도 다득점 쪽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경기 김포하고 전남인데 이거는 전남이 찬스가 왔어요. 확실히 그 감독 교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뭐 수원의 이병근 감독도 마찬가지고 이 감독이 원래 대학교 때 이장관 감독이 대학교 때 오래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용인대 있을 때 뭐 약간 실험적인 축구도 좀 많이 하고 그런 팀인데 이렇게 2.29 받으면은 요 배당에 한번 찍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동안 한 게 너무 개짓거리들이 많아서 그랬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김포는 여러 말하는 뽀록 날 거 다 났었고 그 다음에 득점력마저도 물론 손성영이 멀티 득점을 좀 해주고 있긴 하지만은 저는 제 나름대로는 좀 빈약하고
그다음에 윤민호도 퇴장 징계 받았던 부분도 좀 그렇고. 그래서 뭐 최근에는 무무무하고 패지만 이제 공격 나는 그 얘기를 했잖아. 이 팀이 원체 한 2, 3년 동안 수비적인 팀으로 가다 보니까 뭐 ACL이든 컵 대회든 뭐 리그든 그래서 그게 갑자기 삽시간 안에 크게 바뀔 수가 있겠냐. 그런 모습을 봤는데 물론 뭐 그때 뭐 데뷔전이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은 확실히 급격하게 변경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경남전에 보고 느꼈었어요. 원래 전남이 경남한테 강한 모습들이 있고 그런 상상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확실히 팀 컬러가 뭐 그때 발로텔리도 안 나왔던 경기였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 요거는 충분히 2.2를 쫄 필요가 없고 이런 것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자사적 국야 인력 갈 게 아니고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남이 팀 컬러가 바뀌었다. 언더 보는 거는 요새 경기를 안 보시는 게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경기 역시도 전남승에다가 오바에다가 뭐 햄무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경기고 오늘 원투 전체적으로 무승부 많이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무자비 갑을 경기는 솔직히 좀 없다고 보고 K리그 1, 2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배구를 보도록 할게요. 배구 뭐 내신 있다고 뭐 좋아서 온 거고 아니고 그거는 받아보시면 압니다. 그 좋아서 온 건지 아닌지. 자 배구 한번 볼게요. 배구는 레덜, 역, 풀, 오바 쪽으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배구입니다. 남자 배구, 여자 배구 아니고요, 여러분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슬로베니아를 혹시 보신 분들은 그냥 학살입니다. 셧아웃입니다. 여기 혹시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세계 4대 공격수가 있습니다. 모리치라고 있는데 나머지 받쳐줄 애들이 없습니다. 그냥 가스파리니도 나이가 많잖아. 그 대한항공 있다 가스파리니. 그거 보면 답이 나오죠. 그래서 모지치가 수비에서도 혼자 다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3은 그동안 이제 슬로베니아가 뭐 국제 성적에서 좀 나왔던 부분 때문에 그런데 역시나 좀 메리트 없어 보이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저번에 남자 1주차인가 제가 말했죠. 누구였죠? 니미를 몰빵한 데잖아요. 그죠? 합류 여부죠.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큽니다. 아니면 이거에다가 맞냐면 뭐 슬로베니아 일반생이 완전 개똥배 받든지 고래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나머지는 솔직히 볼 거 없어요. 근데 약간 국내를 치면 삼성화재 몰빵하듯이 뭐 고래 경기를 펼친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상당히 뭐 수비도 좀 불안한 팀이다 보니까 셧아웃은 안 날끼고 그 역풀 오버 중에서 하나 잡아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쓸배 갈 거면 그냥 마엔승의 학살의 언더까지 보고 뭐 이런 경기에 나올 끼시고 근데 지금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는 모지치를 제외하고는 뭐 최근에 또 중국전에서도 뭐 압도한 거 말고는 뭐 그다지 위력을 발휘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나마 좀 슬로베니아 좋은 거는 리시버가 상위권 이름을 좀 올리고 있고 범실 좀 작은 편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똥배 받고 이렇게 할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뭐 1.5 정도 줘도 뭐 물론 뭐 네덜란드 몰빵 때문에 그러긴 하겠지만은 저는 이 경기는 도전하거나 풀해나거나 오버 쪽으로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경기 이거는 보통 뭐 우리 코보컵도 마찬가지고 배구 리그도 마찬가지고 185 줄 때는 보통 비슷하다 보는 겁니다. 배트맨이 생각했을 때도 비슷하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승 메리트 없습니다. 아르헨이나 오바가 더 낫습니다. 알겠죠? 물론 뭐 니시다하고 이런 애들 다 있긴 합니다. 근데 뭐 그게 아니고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역배도 볼 수 있긴 하지만 그냥 풀앤의 다득점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공격력은 이제 탑급 팀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방 저력이 있는 팀은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일단은 일본 1.44의 메리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왜 경기가 다른데 갈 게 정말 많아요. 1.4대 1.5대 찾을 거면은 다른 거 찍을 만한 경기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지금 리마가 라이트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다. 이게 중요해요. 레프트 자원들은 별로 좋지 않긴 하지만은
그래서 지금 또 일본도 미국한테 아쉽게 또 진 부분도 분명 있었고, 뭐 이시카, 다카시 이조차 좋은 모습들 다 보여준 거 맞긴 한데, 일단 따라가는 것 쪽에 우리가 베팅하는 게 훨씬 더 많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득점도 볼 수 있고, 지금 아르헨티나가 멤버가 좋지는 않지만, 뭐 세트까지 점수 따라 붙는 부분들이 상당히 또 많이 나와주고 있었고, 또 그 중에서 이제 세터인 그 산체스 이 친구가 뭐 디고도 많이 올려줘가지고 두 번째 찬스, 세컨 찬스 이런 거 많이 만들어주고 있는 게 사실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기 봤을 때는 저는 일본 뭐 여자 배구는 갔었죠. 그래갖고 뭐 우리 우즈벡이 좀 안 돼서 그렇긴 했지만은 요거는 프렌이나 다득점 쪽으로 접근하면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경기는 아르헨 프렌이나 다득점 쪽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그러니까 네덜란드도 오늘이 단풀로 쓸 수도 있고,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 배구 존나 못하지 않나요? 아니, 이거 프렌 좋아 보여요. 이거 2.5죠. 2.5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다득점도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 호주 역배도 나올 수도 있는데, 최소 프렌은 나와줘야 됩니다. 캐나다가 그 정도 퍼포먼스는 아닙니다. 물론, 호주가 1주차 때 전부 다 졌죠. 뭐 세트도 뭐 한 세트밖에 안 따긴 했죠. 근데 캐나다 자체도 1승 따낸 팀이에요. 2.5. 2.5는 1.5 주면 캐나다 많이 찍을까봐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여기도 스티븐 마르 캐나다의 스티븐 마르 슬레이터 이거 말고 아무것도 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르의 영향력은 좀 좋긴 한데 디펜스에서 네. 찬스가 생겨야. 그러니까 디그하고 리시버가 좋아도 찬스 메이킹이 돼야 점수를 뽑아야 캐나다 쪽으로 포인트가 얻는 거잖아요. 물론 기회는 많이 갈 수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받을 건 아닌 것 같고 2.5나 4배나 내가 봤을 때는 고만고만한 팀이라 보여지거든요. 물론 호주가 이번 시즌에 네이션 들어온 전력 중에 그래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 내가 봤을 때는 터무니없이 사주면 내가 실제로도 여배에서도 많이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우리가 올림픽 때도 많이 잡아갔었잖아요. 그런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요거는 마에는 더더욱이 아니다. 그래서 오바나 호주도 셧다운 날 그건 아닙니다. 셧다운 날 실력은 다 더더욱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여기나 프렌이나 다득점적으로 접근을 해주면 되는 그런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자면 슬로베니아든 뭐 일본이든 케냐다든 너무 극단적으로 너무 낮게 받았다. 근데 그 이유는 상대 반대 팀이 1주차 때 좋은 모습을 안 보여주고 뭐 그런 게 있었긴 하지만은 뭐 전부 다 뭐 영양가 없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호주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고만고만한데 이 정도 주면은 도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축구도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묶어가지고 가든지 뭐 아니면 이거 따로 하나 갈 수 있으면 또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극단적으로 이렇게 많이 받는 거는 요번에 이제 남배 네이션 중에서 조금 전력이 가장 떨어지긴 하지만 캐나다도 못지않게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1주차 때 우리 경기 다 봤잖아요. 남자 배구예요. 여자 배구 말고. 저 이렇게 받을 건 아니다 보고 2.5 실제로 또 많이 들어왔었죠. 진짜 강력한 팀은 약간 마엔승도 2.5 뭐 미국 같은 팀도 가라고 했고 그죠? 그래서 이래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란하고 불가리아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내일 경기죠. 요거 불가리스 승하고 그 다음에 언더 좋아 보입니다. 언더 갈 거면은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네이션 리그에서 좀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편이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 요번 시즌에는 너무 별로고 그 다음에 좀 이름값도 없고 잘 모르는 선수들이 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좋게 볼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일본한테 진 이유는 또 뭐 리시버가 좋은 팀은 아니지만 완전 개망가졌었고 그리고 뭐 이란 장점이라 보면 그래도 아시아에서는 높이를 해가지고 뭐 블로킹을 잘 잡아낸다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강점이다 봤는데 뭐 1주차 때 그런 모습들이 없었단 말이죠. 불가리아 같은 경우도 뭐 한 번도 못 때렸으니까 무슨 불가리아 정배를 받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잖아.
경기력은 냉정하게 봤으면 불가리아가 훨씬 더 낫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란은 그래도 아시아 팀 중에서는 일본하고 이란이 그나마 유럽 배구나 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땐 서브가 그래도 불가리아가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요 경기는 불가리아 승에다가 그리고 아니면은 오히려 저득점도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저득점이 낮겠어요? 한 팀이 이렇게 붙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불가리아도 어쨌든 전패팀이긴 하고 그러다 보니까 186은 그냥 약간 뭐고 좀 약간 뭐 둘이 못하는 거 알기 때문에 약간 언더 쪽으로 뭐 하여튼 좀 뭐 오바 쪽으로 해서 뭐 도찐 개찐 싸움 이렇게 되려고 그냥 꽂아 놓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86이면 한 3대1도 나와야 되고 이런 부분이라서 쉽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불가리아 승이라든지 저득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면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여러분 생각할 때 불가리아도 한 번도 못 이기고 호주도 한 번도 못 이겼는데 뜬금없이 왜 호주 역배를 보고 프렌을 보고 왜 불가리아 승을 보느냐. 근데 뭐 반대팀이 저렇게 받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란은 지금 네이션에서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이 아니기에 경기를 봤으면은 제 말이 조금 이해가 됐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배구는 이렇게 마감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으신 분들은 엄지척 한 번씩만 눌러주고 아프리카든 유튜버든 지금 한번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보시는 형님들은 궁금한 거 많거나 뭐 조합 참여나 이런 궁금한 게 있으면 아프리카 2시 하고 주말에 10시 하니까 와주시면 되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일단 구독부터 해놓고 오래 보세요. 알겠죠? 뭐 잘하나요? 못하나요? 뭐 잘하나요? 이분 적중이 좋나요? 그거 하려면 여러분이 겪어보시고 판단해보시고 괜찮다고 생각하면은 여기 오든지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안 귀찮아 하니까 설명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여러분 분석하시고 저한테 뭐 5시 사이 안에 쪽지 주시면 뭐 성실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끝. 9개 1년은 뒤에 또 올라오니까 확인하시죠.